국내 증시가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겨내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8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에 이어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국내 경기를 진단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시행되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래량이 뚝 끊기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 등 경기 회복 조짐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국내 증시 역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2009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예견된 경제지표 호조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37% 내린 3,153.32포인트에 코스닥도 1.18% 내린 966.7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는데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1분기 호실적 발표와 2분기의 긍정적 전망에도 삼성전자는 주중 8만 원이 무너졌고 SK하이닉스 역시 12만 원이 붕괴되며 투자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인터넷 기술주와 삼성 SDI, LG화학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조선, 해운, 음식료 등 경기 민감주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업계는 국내 반도체 업황 관련 고점 통과 의구심 해소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해 외국인의 투자 방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험과 은행 등 국내 금융주에 대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 민감주들은 대외 경기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며 철강, 화학, 금융 섹터 등에 대한 관심을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통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8조 4천억 원 대규모 투자로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미국의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3,87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현지 생산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도 시작합니다.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전기차를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소 생태계 확장에도 나섭니다. 미 연방에너지부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현지 기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물류 운송 확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도 이뤄집니다. 워싱턴 DC에 자회사를 설립해 UAM 생태계를 조성하며 그룹 UAM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번 통큰 투자의 배경으로는 미국 전기차 시장 확대가 꼽힙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 240만 대에서 2030년 480만 대, 2035년에는 8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뉴딜과 바이 아메리카 등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에 이어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국내 경기를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그린북으로 불리는 경제 동향에서 지난달 국내 내수 부진 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달 내수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카드 승인액과 백화점 매출액이 석 달 연속 증가한 점, 또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나 오르고 체감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도 2.8% 올랐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효과 등으로 경제 회복 기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나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거래량이 뚝 끊기는 등 사실상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초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527건을 기록했지만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달 2,7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479건으로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뤄졌었는데 지난달 17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5,209건 이뤄졌는데 지난달엔 9,043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나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지만 기대만큼 매물이 늘어나진 않은 겁니다. 다음 달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존 10에서 20%에서 20에서 30%로 높아지고 종부세율은 기존 0.6에서 3.2%에서 1.2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업계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거래 비용 부담 등으로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도 정부의 공급 계획에 대한 기대감에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라 거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감만 지어준다라고 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들이 다양한 규제나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있으니까 거래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죠. 다음 달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돼 시장의 매물량은 더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거래 절벽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정부는 3080 플러스 방안을 통해 공공주도로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죠. 지혜진 기자가 이사 대책 이후의 공급 상황 짚어봤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3차 후보지까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21만여 가구입니다.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48,700가구를 확보했습니다. 광명, 시흥, 부산, 대저 등이 포함된 공공택지 11만 9천 가구, 서울 금천구 시흥동과 경기도 성남시 등이 포함된 소규모 도시재생 2만 1천 가구, 여기에 앞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2만 7천 가구까지 더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특히 활발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정부는 1, 2차 선정 때 서울에서만 역세권 17개 사업지, 중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총 3만 8천여 가구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 사업에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고요. 미국 지정 조건은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시공사 선정 준비하고 이런 내부적인 자료를 전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도로 개발하게 되면 단지 저급화가 우려된다거나 민간건설사가 아닌 LH 아파트를 브랜드로 달아야 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이 이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허위 정보 사실을 유출한 그 진원지도 저희가 이제 문서로 다 보냈습니다. 오해에 있는 부분들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호응이 좀 더 좋아졌죠. 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돌연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의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고요.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협력하겠다고 하니 도지코인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차 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기로 화석연료, 특히 석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채굴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될 때까지 전기차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 한때 5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시총 109조 원이 증발됐고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결제 시스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 개발자와 협력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유망하다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도지코인의 가격은 20% 넘게 급등하며 시총 순위 6위에서 4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버리고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주들은 차 불매 운동을 벌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가 연초 거금의 회사 돈을 비트코인 투자에 썼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초 장중 최고 900.4달러를 기록한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571.69달러로 36%가량 하락했습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르면 다음 달 도지코인을 상장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며 단숨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62조 7천억 원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60조 800억 원, LG화학 60조 200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이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날 대비 9.47% 오른 9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장 가동을 잇따라 멈춥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형 SUV 투싼과 수소차 넥소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 울산 5공장 52라인이 오는 17일부터 18일, 또 20일부터 21일 나흘 동안 휴업에 들어갑니다. 아반떼와 베뉴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도 18일 하루 동안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기아도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스토닉과 프라이드를 생산하는 광면 2공장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출고 지연이 이어지자 현대차는 대기 고객에게 반도체 소싱 대체 공급사를 발굴하고 생산 운영 효율화를 통해 시일 내에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던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지난달 소폭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4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 시장 심리지수는 12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0.8포인트 오른 겁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심리지수는 이사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하다 지난달 상승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주택 매매 시장 심리지수가 133.1포인트를 기록해 전달보다 2.4포인트 내렸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스타트업 투자 건수가 94건이었고요. 투자 규모가 7,300억 원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기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자본이 새로운 한국의 스타트업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제1의 벤처붐을 넘어서는 제2의 벤처붐 시대가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지연 퀸즈스피치 대표에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IR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스타트업 요즘에 붐이 이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 기관이나 정부 정책의 흐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뉴 노멀 시대에 비대면과 기술이 중심입니다.
이 로봇이 쓰레기를 치우거나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이제 일상 속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예.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 정부 기관들에서 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 비대면 IT, 이 기술 지원에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 IT가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 그리고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 그리고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예, 뭐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더욱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다면 스타트업도 전략적인 투자 IR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IR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구체적인 IR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첫째, 비대면과 IT 경쟁력 확보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뭐 쿠팡이나 쿠팡은 상장을 했으니까요. 네네. 뭐 배민이 있겠죠? 배민이죠. 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배달을 하는 것을 로봇이 배달을 하는 것을 선보였고요. 예. 네이버도 상품 배달을 하는 로봇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주문부터 배송, 알림까지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이 물류, 로봇과 같은 것들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편리하게 고객들에게 실생활에서 유용함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이러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이용하거나 투자 IR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뭔가요? 둘째,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픈 이노베이션, 경쟁력 확보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은 이 독자적으로 혼자만 성장하기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 윈윈 전략이 필수입니다. 예.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사와 함께 상생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R&D 스핀오프나 공동 연구, 또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려면 IR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네. IT 경쟁력 확보, 오픈 이노베이션. 결국에 이제 IR이 투자자들 상대로 홍보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의 이득을 챙기는 네. 거잖아요.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뭐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면 이거는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효율성 찾아야 되고 효율적인 IR 방법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대면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 온라인 IR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기업 제품이나 기업 스토리를 영상 콘텐츠화해서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공신력 있는 온라인 IR을 하는 것, 그리고 이 기업의 스토리를 브랜딩화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고객과 시장과 소통한다라는 것은 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 발표회 같은 경우에도 KT 등 대기업과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컨텐츠진흥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등 이 정부 기관들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 간 투자 연계, 투자 발표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R 무대에서 매력적으로 IR 스피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투자 발표회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매칭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매칭이라는 것 참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투자 매칭은 이 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가치와 매력을 알아보고 미래 가치를 함께 향해 가는 파트너를 찾는 것과 같은데요. 특히 스타트업의 투자 매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fit, 그러니까 궁합,
궁합입니다. 이 궁합이 안 맞으면 만나도 헤어지기 마련이죠. 특히 스타트업 투자 매칭에서 처음에 보시는 것들이 이 기업의 역량이라든지 투자자가 선호하는 이 기업 분야 그리고 자금 규모와 같은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먼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몇 번 만나보았는데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또 지향하는 방향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정들, 내면들이 잘 맞지 않으면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지향하는 점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 내적인 요소들이 잘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앵커님은 네. 잘 서로 맞춰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요. 저 매일 결혼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힘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매칭에서 제가 너무 매칭에서 한쪽이 배려가 없거나 이 한쪽이 자기의 이제 입장만 내세우거나 욕심을 내면 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만남이 깨지는 것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같은데요. 기업이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제가 이제 투자에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가장 최우선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사람과 그리고 소통이었습니다.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투자도 잘 받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분들도 소통이나 사람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좋은 기업의 가치를 잘 알아보고 또 투자도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나 봐요. 아닙니다. 네. 잘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네. 원래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어찌 약간 무릎팍도사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소개팅 예로 들어 주셔갖고 이게 참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발표에 투자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국내 투자 시장은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또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밸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곤혹스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이 100번 IRPT를 해서 15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대화가 잘 안 되면 처음에 싸우기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대표님께서 생각을 해보니까 투자자와의 유연한 소통 그리고 잘 매칭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투자 받는 입장이라고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발표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기업 역량을 키우고 또 수치와 데이터에 근거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동적인 IR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감동을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감동을 주려면 야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쉽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네. 감동은 너랑 나랑 같은 편이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통했다 뭐 이런 얘기.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건데 맞았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감동은 이심 전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기업은 투자자와 같은 마음이다.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라는 느낌을 IR 스피치에서 감동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를 마냥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투자를 받는 것은 제가 이 이야기하면 또 얘기하실지도 모르지만 결혼과 같습니다. 한번 투자를 받고 헤어지면 엄청난 상처로 남습니다. 많이 신중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느 집안과 결혼하기보다는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투자 심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엑시트하기까지 자주 오랫동안 보기 때문입니다. 급하다고 또는 유명하다고 빠르게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뭐든지 여유 있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IR 전략에 대해서 이지연 퀸즈 스피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 띄우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 트윗 직후 도지코인 가격은 0.34달러에서 0.50달러로 뛰어올랐다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반면 머스크 쇼크에 가격이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3.22% 하락한 49,493달러로 5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와 관련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결제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았는가라며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거래가 성사됐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우느라 급여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미국에서 7만 5천 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하고 일부 지역에선 $1,000의 샤이닝 보너스를 줄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고용에는 시간당 평균 $17의 급여를 제시해 아마존의 통상적인 초봉인 시간당 $15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임금 인상을 두고 기업 간 인력 쟁탈전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이날 미국 내 직영점 660곳에서 일하는 36,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평균 1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시간당 평균 $12가량을 받는 직영점 일반 직원들은 앞으로 최대 $17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향후 3개월 동안 10,0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오늘 감염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군마와 히로시마 등 5개 현의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중점 조치는 감염 확산이 폭발하는 수준 때 선포하는 긴급사태의 전 단계 대응입니다. 긴급사태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단축 등 유동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사태 선포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단축 등 유동인구를 억제하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중점 조치 대상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형 가운데 19곳이 긴급사태 또는 준긴급사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지난 1986년 인류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새로운 핵반응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를 인용해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콘크리트로 덮어 씌운 원전 원자로실 내부의 우라늄 연료 덩어리에서 다시 핵분열 반응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이 반응이 스스로 멈출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은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소개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